자, 오마이캠프가 카페를 열은 거 아시죠? 뭐 오마이캠프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그쪽에다 공유해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마이캠프 카페 주소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페에 등록하셔서 재미있는 캠핑카 문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에 동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들이 조금 좀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뭐 고수들의 캠핑을 엿본다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마이 캠핑이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출고된 차량들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 캠핑의 얘기들을 실어가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채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이사장님은 나랑 자동차 옵션을 똑같은 걸 하셨네. 옵션이 선루프 있고 다 똑같은 걸 옵션을 선택하셔서 4,500 정도 주셨겠는데 내가 4,500 정도 줬으니까 옵션 한 4,500 정도. 왜 4,500만원 줬냐고, 이게 3,200만원짜리 살려고 제일 싼 걸 살려고 그랬는데 원하는 옵션을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면 결국은 라운지로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4,500만원짜리를 산 거야. 근데 소렌토보다 어쨌거나 싸잖아. 공간도 크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 독점인데 무슨 차로 할 거야?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뭐 이거 사고 싶어서 샀겠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폭스바겐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같은 급이 없어. 독점이야. 그냥 이거 사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사야 돼. 카니발하고 이 차는 급이 안 되지. 우선 이 높이가 비교가 안 되는데, 높이가 훨씬 높은데 카니발보다 무려 20cm가 높은데, 카니발은 이렇게 침상 만들면 침상에 앉으면 머리 살짝 달 수 있다고. 근데 스타리아는 머리 안 닿잖아. 여유가 있잖아. 스타렉스보다 지금 밑에를 더 높게 만들어줬는데도 머리가 안 닿아. 공간감이 이렇게 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크고. 그래 뭐 자율주행 같은 거 넣고 그렇게 4,500만 원 받아도 대체지가 없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사는 거야. 누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사겠어? 이 가격에 이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거고. 카니발하고 이 차하고 나란히 놓고 뒤를 보면은 스타리아가 훨씬 커. 자동차에서 5cm, 10cm가 얼마나 큰 차인지를 모르는데 30cm, 20cm가 캠핑을 할 때 여기에 짐 놓고 하는 느낌 자체가 카니발하고 비교하면 잽이 안 돼. 그냥 카니발은 열면은 SUV보다 조금 큰 느낌. 근데 이 차는 SUV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느낌인데 카니발 자체하고 얘랑 비교하면은 완전히 급이 달라. 그냥 스타리아하고 르노마스터하고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차를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채피디 무슨 질문을 할 거야? 사장님, 이제 스타리아밖에 없는 건가요? 이거 존댓말로 해야 되지. 네. 스타리아밖에 없어요. 스타렉스 14년, 현대가 스타렉스를 14년을 우려먹었어요. 이제 일본 손님들 중에 스타리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 차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10년 기다리셔야 돼. 최소한 10년. 스타렉스를 14년을 써먹었고, 스타리아도 아무리 못해도 10년을 써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모델을 사신다 그러면 10년 후에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체지가 없어요.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 여러분, 그냥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냥 그 차입니다. 그냥 쌍용 같은 데가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쌍용에서 이런 차를, 만약에 쌍용이 이스타나를 계속 만들어냈다, 그럼 캠핑카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스타나 단종시키고 이게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독점이잖아요. 하다못해 봉고 트럭까지. 대체지가 없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에서 저는 좀 이런 급의 차를 개발해서 조금 양심적인 가격에 판매했으면 좋겠다. 토레스처럼.
그게 아마 소비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쌍용차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차, 그런 차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왜 스타리아 중에 라운지 제일 비싼 모델을 추천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서 옵션을 하나하나 넣다 보면 결국은 비싼 모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추천했던 이유는 편의사양이에요. 편의사양이라는 건 운전 편의사양이고 안전사양이거든요. 자율주행 기능을 넣게 되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침상, 전기, 히터까지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 오셔갖고 저희 샘플차 보잖아요. 그 맥스판 달려있으면 저것도 하나 달라고 그러고, 또 예쁜 벽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기 냉장고도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하나 옵션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옵션을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시장이 그래요. 스타리아 라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들 하나하나, 이 문 자동으로 열리는 거, 전동으로 열리는 거나 이런 거 하나 하다 보면 2차로 오거든요. 저는 9인승을 꼭 추천해 드렸던 게 7인승 의자는 2열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7인승보다는 9인승이 더 나으세요. 이 차가 8단 기아예요. 8단 기아라서 연비가, 제가 6명을 타고 며칠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에서 연비가 12km 나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12km가 실제로 찍혀요. 고속도로 주행이나 일반 국도 주행, 저는 국도로도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정숙 주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110km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110km 속도 제한이 뭐가 문제냐면 추월할 때 문제예요. 추월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앞차를 추월을 했어요. 근데 앞차가 갑자기 추월을 했는데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좀 높이는 거예요. 그 나는 110km로 가고 있는데 옆차하고 나란히 갑니다. 근데 뒷차가 지금 빨리 비켜달라고 해요. 나는 2차선에서 딱 막혀 있는데 옆차는 내 옆에 있고 뒷차는 밀고 있고, 그러니까 뒷차가 오히려 속도를 줄여주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앞질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뒷차는 몰라요. 내가 110, 놀리는지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110km 속도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건데 뒷차는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놀리는 줄 알고 빵빵거리고 하이빈 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거에서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반 분들이 승합차에 110km 속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10km 속도 제한 때문에 제가 9인승을 했고, 스타렉스에서는 11인승이 2열 의자가 회전이 됐으니까 11인승에서만 이걸 했던 거지, 9인승에서는, 이 스타리아에서는 2열 의자 회전 기능이 이 라운지밖에 없어요. 이 회전 기능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2열 회전 의자가 얼마나 편하냐면, 자, 이 비즈니스 테이블을 2열 회전 의자 때문에 제가 개발을 했어요. 뒤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뭔가 내 높이에 맞게 컴퓨터들이나 이런 것들 올려놓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든 뭐 하든. 그러니까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벽을 안 막잖아요. 문을 안 막잖아요. 이런 데들을 다 개방을 하는 게 제가 설계할 때 원칙이고, 그리고 이 테이블들은 여기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이 테이블들 많은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싱크대까지 넣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바닥에다가 싱크대를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물을 두면 여기에서 개수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차 안에서 캠핑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쓰는 것들은 항상 고정이 돼야 됩니다. 차 안에다가 그런 기능을 하나 넣을 때마다 비용들이 더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냉장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냉장고도 이 자리에다가 넣어 드린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 빼서 여기에 있는 시원한 물들이나 음료수 같은 거 먹고 그러면서 다닐 수가 있죠. 냉장고 있고 여기 싱크대로도 쓸 수 있고 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이 싱크볼을 제가 고정을 안 해놨지만 부피가 크니까 캠핑을 할 때 딱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됩니다. 캠핑을 할 때 싱크볼을 꽂아서 아래쪽에다 물통을 세팅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쓸 때는 싱크볼을 이동해서 뒤에서도 쓸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다 보면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모델이 캠핑 용도로 여러 방면으로 쓰시는 거는 이 의자까지 해서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7인승 의자는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의자가 쭉 펼 수 있고 웅장하고 편해 보이지만 캠핑용으로는 좀 맞질 않아요. 의자가 뒤로도 완전히 누워지는 것도 아니고 평탄화가 돼서 그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니발 리무진 선택한 분들이 되게 후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의자가 더 이상 뒤로 가지를 않아요. 발은 보조해준 리클라이닝이 돼서 다리는 조금 편해질지 모르지만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의자는 아니다라는 거. 9인승 의자는 2열 회전 기능으로 승객용 의자로도 쓰고 뒤로 돌려서 캠핑용 의자로도 쓰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별도로 의자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을 추천드린 겁니다. 이 썬루프 옵션은 라운지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배는 기본적으로 없고 투어 갖고 오신 분들 중에 이거를 다신 분이 없는데 저는 개방감이 좋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얘가 열리지를 않아요. 열리지를 않아서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밤에 잘 때 천장에 뭐 별이 보인다 뭐 이런 장점은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써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열렸으면 모르겠는데 열리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 없고 여기 맥스팬을 제가 달았으면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조금 썬루프에 대해서는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거를 썬루프를 가지고 제대로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강원도나 영월 같은 데 가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리무진급 의자들이 의전용 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발을 올려주고 약간 그 안마 의자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쭉 펴서 잠을 자는 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로는 그 의전용 의자, 7인승 의자는 맞지 않는다, 별로 적합하지 않다 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2종 운전면허도 9인승 차량은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11인승은 1종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자동차 검사. 승합차는 자동차 검사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6개월마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차는 2년마다 받습니다. 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승용차는 2년마다고 승합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6개월마다 가서 자동차 검사되고 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동차세는 쌀지 모르겠지만 승용차로 자동차 검사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동차 검사는 일요일 날 안 해요. 평일날 시간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자동차 검사 또 그 자동차 검사 대기하는 줄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오일 갈러 간 데 가서 1급공업사에서 그냥 검사 받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조금 좀 저렴하다고 교통안전공단 갈 수도 있는데 거기는 예약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6개월에 하루씩 평일날 시간을 뺀다? 그게 그렇게 편한 건 아니죠. 사장님, 스타리아 단점은 뭘까요? 사장님, 스타리아 단점은 뭘까요? 단점. 뭐 대체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단점을 뭐 얘기해봐야 단점이 되겠어요, 그게? 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 단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가격. 지금 스타렉스를 사셨던 분들, 스타렉스를 염두에 뒀던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격은 3천만 원짜리 차량이었어요. 3천만 원대. 근데 이 정도 급을 지금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넘어가는 게 1,5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타려고 했던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가격이 가장 단점인데, 근데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차가 중고차로 나온다? 중고차로 나올 리도 없고 지금 뭐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차 모델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요거 다음 모델은 최소한 10년 갈 겁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 차를 몰아본 게.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스타렉스보다는 어쨌거나 운전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양이나 정숙성이나 이런 건 좋아요. 자율주행 기능은 뭐 없었던 기능이 생긴 건데 뭐 완전히 내 맘에 들진 않겠죠. 근데 4,500만 원짜리 차에서 뭐 그 정도면은 내가 잠깐 이렇게 다른 거를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냉장고를 열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스타렉스에는 아예 그거 상상도 못 하는데, 한쪽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오토 걸어 놓고 빼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잖아요. 쭉 뻗은 데에서. 단점을 들출수록 대체지가 없으니까 장점이 돼버리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요즘 차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 보시면 소렌토 5천만 원 넘어요. 소렌토 조금 옵션 선택하고 하면 5천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4,500만 원짜리 이 정도 차는 소렌토 구입하시는 사람들,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딱 봐도 얼마예요? 그러면 4,500이면 안 비싸네. 딱 그 얘기 해요. 4인승 캠핑카를 6,000 정도 든다. 그러면 안 비싸네. 그 얘기를 대번에 하세요.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벤츠에 비해서는 어떠세요? 벤츠에 비해서 스프린트 말고 승용차 벤츠. 운전으로 따지면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 운전으로 따지면 벤츠가 운전하는 재미가 있죠. 하여튼 운전으로 따지면 이 차 갖고 그렇게 운전할 일 없으니까 벤츠가 아무래도 운전하기 편하죠. 장거리를 가도 내가 몇 킬로를 밟고 있다는 거 뒷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차는 한 140, 50 밟으면 이제 살짝만 해도 그냥 차가 붕붕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뒤에 앉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죠. 근데 벤츠 아니라 제네시스만 타도 이거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런 차들하고는 운전하는 감은 비교가 안 되고, 스타렉스랑 비교를 해야지. 할 거면은. 카니발 타는 사람 왜 그렇게 쏘는 거야? 아니, 그 잘 나간다, 좋다 이거지. 근데 유독 보면은 카니발 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쏘는 것 같아. 그냥 막 달리더라고, 그분들은. 150 밟긴 하는데, 150 정도 밟으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진동이 느껴져요. 150 정도 밟으면 차가 이게 지금 흔들림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추월을 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을 때 잠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뭐 이런 종류의 차를 그렇게 밟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안 좋다고 봐요. 그냥 딱 크루즈 맞춰 놓고 제한 속도 내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좋죠. 쏘실 거면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사시고, 그냥 가족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쏘지 말고 큰 차 사세요. 아니면 원래 있던 차 갖고 쓰시든가 사용하시든가. 요새 지금은 차 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아니,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걸 살 수 사겠지만, 근데 뭐 차 그거 사면서 무슨 차가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난 얘기를 차 살 때가 아니에요. 차 사지 마세요. 그냥 있는 차 최대한 쓰시고, 차 렌트 잠깐 해갖고 그렇게 쓰시는 게 맞지. 돈 들어가게 뭘 그거를 차에다가 몇 천을 발라요. 자주 쓰고 자주 캠핑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천을 투자해도 내가 이거 사용을 많이 해서 뽑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차 사는 거 아니에요. 차 돈 많이 들어갑니다. 차 하나 갖고 있으면 지역의료보험비도 올라가요. 차량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차량을 갖고 있으면 우선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량을 갖고 있다라는 게, 나는 그 차량을 지하주차장에다가 그렇게 고이 모셔놓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차를 고이 모셔놓고서 왜 그 차를 일주일에 한 번 쓸 거면 그냥 쏙 하나 렌트해갖고 빌려 쓰는 게 낫지. 그걸 왜 지하주차장에다 모셔놓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진짜 제대로 써먹으실 분들이나 차를 사서 써먹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운행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운행하는 거 타보면서 불편했던 거는, 뭐 운전이야 어차피 이건 독점이니까 뭐 스타렉스하고 비교해서 좋다, 그거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이거를 실제로 운행하면서 불편했던 거는 차가 크다라는 게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 좀 작은 차들 옆에 세우거나, 아니면 벽 쪽이나 기둥 쪽으로 바싹 붙여서 세워요. 그 차 부피가 크다 보니까 폭도 크고, 그래서 벽이나 기둥 같은 데 바짝 붙이고, 그리고 차가 높아져서 뒤 트렁크 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열다 보면 뒤 트렁크나 이런 것들하고 닿을 수도 있어서 나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얘가 닿을까 안 닿을까를 지켜보고선 뒷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달랑말랑 이게 닿을까 안 닿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닿을 것 같으면 얼른 스위치를 눌러서 딱 멈추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차를 통행에 불편하게 밖으로 빼내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졌다라는 거. 다른 차보다 한 이만큼 정도, SUV나 이런 차량보다 한 이만큼 정도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요. 스타리아는 스타렉스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스타렉스 11인승 구조하고 모양은 되게 비슷해요. 전체 구조는 비슷한데 바닥에서 5cm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닥에서 5cm가 높아졌다는 게 체감은 안 될 텐데, 저희는 재료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5cm 높아지면 한 군데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전체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페트병 2리터짜리가 세워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세워서 넣을 수 있다는 것과 페트병을 눕혀서 넣어야 된다는 거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짐이 엄청난 양의 짐이 들어갑니다. 다니시다 보면 점점 사이사이를 채워서 수납을 하시게 될 건데 결국 수납 공간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 밑에다가 뭐 화장실부터 이동식 화장실부터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물건, 부피 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저희가 워크스루로 만들어서 이 안에 자전거까지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 그러면서도 그 밑에다가 짐들을 넉넉하게 넣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제작해 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스타렉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짐이 들어간다는 거. 인출 구조도 그렇고 저 서랍도 5cm가 스타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짐을 여기다가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어디 캠핑장 가서 다른 차들하고 나란히 있으면 이 속에서 하염없이 나오는 물건을 보고, 아니 그 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건이 하염없이 나와요?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리고 차가 지금 5cm 효과가 보면 이 밑에도 보면 수납 공간들이 꽤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으니까 이게 5cm가 깊어진 효과거든요. 아래에 깊은 요 수납 공간이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5cm가 해주면서 배터리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배터리를 밑에다가 두고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배터리를 더 용량 큰 거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용량을 갖고 있으니까 5cm가 더 깊어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이익이죠. 이 차를, 캠핑카를 운영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이익이고, 저희로서는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손해긴 하지만 저희도 지금 옛날 스타렉스 때보다 원래는 가격 올렸어야 돼요. 스타렉스 하는 가격하고 이거하고 지금 가격을 똑같이 받거든요. 근데 5cm가 더 커졌는데도 지금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현대는 4,500만 원이나 받았는데 3천만 원짜리를 뭐 4,500만 원으로 만들어 팔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튜닝 업체들은 그렇게 임의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따라하는 경쟁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2년째 가격 동결입니다. 뭐 이런 기능도 추가했을 때 비용 좀 조금 늘어난 거고, 가운데 냉장고 넣었을 때 늘어난 거지만 3년째 가격을, 3년일 거예요. 3년째 가격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원가가 오르긴 했다 그러지만 경쟁력이 있는 게, 제가 사업 23년 차다 보니까 저희가 물건을 구입해오는 루트가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보다 최소한 제가 20-30%는 더 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저희 회사 물건들을 사갖고 가서 쓰는 데도 있고, 그분들은 모르겠죠. 그게 내가 사고 있는 데가 오마이캠프였나? 모르겠죠. 제가 아는 여러 업종 중에 하나가 캠핑카지, 실제로 하드웨어들을 구입해서 캠핑카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품들을 이 가격으로 묶을 수 있는 데는 저희만의 경쟁력이 있는 거죠. 나무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나무가 없어요. 이 나무는 제가 공장에 직접 오더해서 갖고 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류를. 제가 이제 자재를 판매를 하지만 판매를 하지 않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목재고, 그 SBB 등급이 아니라 BBB 등급이거든요. 이건 시중에서 쉽게 팔리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우리밖에 쓸 수 없는 거니까 별도로 판매를 안 하는 거고, 그 들어가는 요런 그 접이식 경첩 힌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힌지 같은 경우는 재질 자체가 황동이에요. 황동이다 보니까 저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초기에 제가 잠깐 황동이 아니라 아연 재질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못하면 그냥 손잡이 부러지듯이 똑똑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장에다가 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브라스 재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시중에서는 저희 회사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240kg 레일도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비싸요, 가격에. 저걸 내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40kg에 대한 가격을 내야 되는데 그 정도 내실 분들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거 차를 제작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시중에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240kg에 대한 가격을 내야 되는데 그 정도 내실 분들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거 차를 제작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시중에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거든요. 이 기능을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아마 2018년도쯤 제가 영상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 영상이 제가 맨 처음으로 이 비즈니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당시에 이거를 따라하고 싶어도 이 하드웨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어떻게 구하는 것 같은데, 이 하드웨어도 우리나라에서 없을 때 제가 갖고 와서 우리 차에서 써먹은 그런 사례가 되니까, 링크 보여드릴 테니까 이 링크 쪽 참고해 보시면 오마이캠프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새 뭐 여러분들이 단가 확인을 하는 거를 그 인터넷으로 도매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나무를, 목재를 판매하는 도매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SBB 등급 이런 게 있지, 우리가 쓰는 BBB 등급 자체는 아예 올라와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그 갭의 차이가 나고, 나무가 단단하게, 제가 뭐 원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원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 구조물, 하부 구조물, 힘을 받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자작합판을 써주고 있고, 이 나무들이, 저희가 쓰는 나무의 강도가 굉장히 그 단단합니다. 일반 뭐 스펀지나 이런 것처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갈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양에 따라 다 그대로 이렇게 오려낸다는 이 기술들이 또 두껍고, 이 얇으면은 상관이 오히려 가공하기가 쉬운데 얘는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요 완성도들 와서 저희 거 보면은 이 자동차 라인에 맞춰서 만들어 둔 완성도들을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조금만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오마이캠프가 비싼 나무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 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궁금하면 우리 회사에 차 샘플이 있으니까, 스타렉스로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오셔서 샘플 보셔도 되세요. 그 차에는 제가 단열 방음까지도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문 닫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 오마이캠프 사장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 보면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데는 다 저렇게 완충 패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완충제도 들어서 잡소리, 삐그덕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이게 나오는 것도 이 언덕을 일부러 올라오면서 울퉁불퉁한 데를 다녀보고 삐그덕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 확인하러 겸사겸사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나무로 만들면 삐그덕거려요. 나무로 만들면 무거워요. 그냥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제대로 만들면 나무가 무겁지도 않고요, 나무가 약하지도 않고요, 나무가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각 만든 데가 그렇게 되고, 만약에 캠핑카를 만들더라도 이 하부 구조를 최소한 자작합판을 써줘야만 여러분들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나무에 대한 기술 책까지 쓴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전문가가 아니겠어요? 이거를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폭이 길어지면 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원목으로 침상 구조를 만든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자작합판 정도는 써줘야만 튼튼한 구조물이 되고요. 구조학상 가장 완벽한 구조는 육면이 막혀 있는 게 가장 완벽한 구조예요. 그래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수납을 하거나 물건을 넣기 하기 위해서 육면을 막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면을 개방을 하죠. 그리고 한 면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 구조물을 보면 바닥에 이렇게 전체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이 자체가 완벽한 구조물이 됩니다. 5면이 막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죠. 그래서 구조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 바닥판이 하나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만들 때 하는 방법은 바닥판을 상판과 동일한 재질로 한번 깔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구조물들을 올려놔서 조립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사고 나서 저희 거가 문제 생기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웬만큼 사고 나서는 이게 부서지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손님도 와서 차량도 부서진 것들 오면은 차가 이만큼 찌그러져 갖고 안으로 들어왔더라도 저희 거 부분들 고장 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고장 나도 그 파트만 바꾸면 돼요. 요 파트 하나만 딱 바꿔드리면 돼요. 요거 한 조각만 딱 바꿔드린다든가, 뭐 레일 같은 것만 바꿔드린다든가. 그래서 저희 거 구조물은 차를 고친 다음에 나중에 큰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 해당 되는 부분만 복원해서 다른 거로 바꿔드리면 되니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진짜
사고를 안 내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 났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들어가는 AS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실비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사장님, 뭐- 실비 처리가 뭐예요? 실제 비용만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와 실제 재료 비용만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AS 평생 무료라는 말은 어떻게, 내가 평생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평생 무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S 실비 처리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더 현대차가 AS 평생 무료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대기업에서 AS 평생 무료란 말 안 쓰잖아요. 캠핑카 시장에서 AS 평생 무료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용어가 잘못된 거고, 기업이 평생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평생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함부로 써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평생 무료면 사고 나면 다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만 실비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씩 청구하는 거,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재료비를 아끼려고 이 밑에 있는 판을 안 깔았었어요. 그 대신 가격이 많이 저렴했죠. 근데 이 판을 깔아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깔면서 요청이 들어간 만큼 저희가 가격을 하나씩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저희는 바닥이 이렇게 열어도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이 있고 접합된 자국이 외부에서는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죠. 그래서 바닥을 깔아 놓고 그리고 위에 구조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벌써 목재가 이거 하나가 들어가는 것과 이 인추식 구조가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그냥 일반 구조물보다 재료비가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닥에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구조물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데 그 이 구조물 가격만큼의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비싼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들이, 자, 재료가 들어가면 인력이 들어가죠. 맨파워가 들어가고, 그리고 임금이 들어가죠. 맨아워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구조물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뭐 임의로 내가 가격을 뭐 몇십 프로를 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업체들 가서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구조를 만약에 원목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시면 안 되세요. 나중에 이거 휩니다. 휘고 갈라집니다. 약해요. 제가 원목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원목은 부분 써야 될 때 쓰는 거예요. 사람하고 저런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을 살리거나 할 때 원목을 쓰는 거지, 구조물을 힘을 받는 구조에서는 원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만한 것들을 이렇게 덧대놨더라고요. 휘지 말라고. 그래도 휘어요. 그래도 휘어요. 원목은 여기 이만큼 덧댔더라도 휠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휘지 않고 서서히 휘어요. 한 2년 후에 점점 휩니다. 그리고 그 휜 거를 못 잡아요. 여기다가 또 쇠를 붙일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원목에 대해서 이렇게 큰 구조물 상판을 하는 건, 원목으로 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요 구조물이 원목보다 더 비싼 구조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래 쓰시려고 그러면 원목으로 된 상판 재질은 구입 안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원목이라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유행처럼 편백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편백나무 쓴 분들 다 후회하고 있어요. 갈라져요. 요새는 그 얘기 안 하시는데 편백나무는 다 갈라집니다. 나중에 향 때문에 그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갈라지고 휘어지고, 그러면 이불을 덮었는데도 여기 이렇게 휘어져 갖고 부스고 올라와 있는데, 그거 조금만 물어봐도 주변 분에 그런 거 쓰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한쪽 올라오고 막 그래서 바꾸고 이랬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거 한동안 유행처럼 한 2년 전인가 유행처럼 편백나무 안 써주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편백나무는 캠핑카의 재질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 말을 잘한다고 제품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료비가 딴 데보다 2배 더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출 구조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들도 오마이 캠프에서만 쓰는 것도 240kg, 그리고 이거는 브라스 재질로 돼 있고, 나무 자체도 비싼 걸 쓰고 있고, 나무 양도 2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마이 캠프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건 좀 의아해요.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 진짜 싸게 한다 그러면 최PD 한번 물어봐. 낚시용 버전으로.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에 드립니다. 설치도 해주나요? 설치까지 해줘요. 그럼 저 계약하면 100만 원만 내면 되나요? 100만 원짜리는 나무가 요 나무가 아니고 그 PB,
PB라고 싱크대 재질 있잖아요. 싱크대 튼튼하잖아요. 아, 네, 그쵸. 예, 그거를 해드리면 되고, 요거 인출 기능은 옵션이에요. 요거는. 아, 이건 얼마 안 하죠? 요거는 싱크대 재질로는 안 되고, 네네.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나무를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전체 나무를 바꿔야 되나요? 예, 전체를 바꿔야죠. 이게. 아, 그럼 대충 얼마 정도 하나요? 그러면 싸게 요거는 이게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예, 재료 바꾸면은 100만 원 추가. 그럼 200만 원이네요? 예. 그리고 요거 인출되는 기능. 네. 요거는 80만 원 추가. 아, 그리고- 28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요거를 바닥을 네네. 이 구조 만들려고 그러면 바닥이 네. 이게 상판하고 똑같은 걸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00만 원을 더 추가해야 돼. 나무가 2번 들어가니까. 아, 바닥 가는데요? 예. 그렇게 해야만 여기 그냥 옥신 것이 튼튼하게 이게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전 근데 이거 꼭 하고 싶어가지고. 예. 아유, 이거 좋아요. 이게 싱크대 재질도 튼튼하지만 네. 이 재질이 훨씬 튼튼해요. 아, 그럼 이거 다 해서 380만 원인가요? 아, 구조 변경비. 아, 구조 변경비요? 예, 그거는 50만 원만 받을게요. 아, 50만 원이요? 저렴한 편인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우, 저렴하죠. 430만 원이니까. 아, 430이요? 예, 그리고 의자는 오실 때 의자를 떼고 오세요. 쓰레기 처리비가 30만 원이 또 들어가니까 의자를 빼서 네네. 어디 버리고 오세요. 그러시면은 저희가 의자를 제거해갖고 처리해드리면 네. 30만 원을 또 별도로 받아야 돼요. 아, 진짜 버릴 줄을 몰라가지고 30만 원 내고 맡겨야겠네요. 그거 해주는데 많으니 공업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잖아. 어떻게 싱크대 재질이 튼튼하냐고요. 예? 이런 식으로 엮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뭔가 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와서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보가 비대칭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를 일반 분들이 잘 모르죠. 그거 막 적어가서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기술의 수준이 다르지, 그죠? 완성도가 다르지. 저희 거 봐봐요. 오차가 볼펜심 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단단한 거를 볼펜심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죠. 그래서 오마이캠프를 찾아오시는 거고, 저희께 만들어도 이거 구조물 만드는데 최소한 5일 씁니다. 5일간 저희가 구조물을 만들어요. 5일간 이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적은 비용이 아니죠. 재료 비싼 거 쓰지, 재료도 더 많이 쓰지, 구조물 튼튼하지, 그리고 완성도도 높지. 그거를 보고 비교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뭐 100만 원이면 다 돼요. 뭐 하면. 그거 갖고 와서 버리시는 분들, 우리 회사에 그거 와서 버린 거 제가 보거든요. 그럼 완성도가 어떤지 봐요. 그래서 쭉 보면. 재질 아연이지, 색깔은 금색이에요. 근데 재질이 아연이에요. 근데 같은 건 줄 알아.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걔는 몇 기가 벗겨져. 도금한 게 벗겨져요. 몇 기 벗겨진다고 그러죠. 그거는 몇 기가 벗겨집니다. 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얘는 자체 색깔이 이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고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이렇게 재질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거 부러져서 들어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전에 저도 싼 재질을 써봤다가 업그레이드 한 거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하나 들어간 그 기술들은 써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쓰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쓰신 분들이 써보고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오마이캠프를 찾아오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오마이캠프가 현란하게 말을 잘한다 해서 손님들이 말 잘한다고 손님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잘하는 이유는 뭐 방송 경험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만물상도 나갔었죠. 그리고 MBC에도 자주 출연했고 KBS도 나갔고 그런데 많이 출연한 것도 있지만, 제 평소에 있었던 생각이나 제 생 자체가 일체가 되니까 그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잘하는 거지, 제가 이걸 거짓말을 말한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고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제가 사기꾼처럼 말을 잘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편한가, 저 사람이 나보다 이걸 알고 있을까, 내가 이걸 견적을 얼마에 넣으면 이 사람이 할까,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라고
동영상에다가 다 가격 올려놓은 거예요. 견적을 뭐 받을 것도 없어요. 다 써있는데, 다 공개했는데. 그 자신 있고. 사장님, 저희 바닥 만약에 없애면 아까 작업 시간 5일이라고 하셨는데 며칠 줄일 수 있나요? 이틀 줄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바닥 없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열면은 바닥 검은 게 보였어요. 바닥에. 그 대신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지. 바닥을 안 하니까. 왜냐면 바닥이 뭐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벽에 있는 모양이 있으니까 곡선대로 오려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작업하고 하는데 이틀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3일? 맘만 먹으면 1박 2일로도 가능해요. 바닥 없이 하면.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키트 형태로 판매 안 하느냐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거 조립 못 해요. 저희도 그 시간이 걸리는데 얼마나 복잡한데요. 해체하고 조립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하는 거지. 바닥을 깔아놓고 위에다 하나하나 올려놨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해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복잡하게 바닥부터 쌓아 올려놔서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 바닥 그냥 까만 거 그대로 있는 방식으로 나간 게 그게 한 3년 전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구조로는 안 합니다. 그냥 바닥을 딱 위아래하고 일체가 되게 그렇게 튼튼하게 제작을 하죠. 그래서 더욱 튼튼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구조물이 나온 거죠. 사장님, 2열 회전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건가요? 사장님, 2열 회전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건가요? 좋으니까 현대가 일부러 이 비싼 라운지에만 2열 회전을 넣었겠죠. 스타렉스 11인승 인기가 그렇게 11인승 4륜 구동이 가장 인기 있었던 이유는 이 2열 회전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회전 안 되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 뒤를 바라보는 이 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마케팅 팀이나 개발팀에서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했겠죠. 그리고선 2열 회전이 들어가 있는 가장 비싼 모델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러면 이 고객님은 새 차로 하셔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건데 TV랑 전자레인지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 사장님? 자, 이 차량 가격이 한 4,500만 원 되죠. 그리고 저희께 비용이 한 1,300만 원 정도 해서 그 정도 들어갔는데, TV는 저는 이제 전기하고 히터하고 침상 구조물까지만 있으면 나머지들은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그 집에 있는 거 이미 갖고 있던 거 쓰시든가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드렸죠. 보시게 되면 앞에 냉장고를 넣어 드렸어요. 냉장고에다가 여기 펼쳐지는 기능들. 자, 밑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래에다가 두고 다니시면 돼요. TV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TV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요런 태블릿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 TV를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추가로 더 다시면 됩니다. 이게 차값에다가 뭐 비용 한 1,300만 원이라고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을 텐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자동차는 세금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차는 그래서 새 차로 장기간 오래 타는 게 여러분들 본전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써야 돼요. 그냥 운전을 해서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차를 다른 용도로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쓸 정도로 쓰시는 게 돈을 벌어주는 차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래 탄다는 게 운전만 해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로 바꿔서 이걸 튜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차량을 용도로 바꿔서 운전을 해서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무실처럼 쓰잖아요. 그럼 저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이상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운전도 가까운 데 놀러 다닐 거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한적한 데 와서 혼자서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앉아 있게 되면은 저는 기름을 써서 차를 쓰는 게 아니라 차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6천만 원이래 봐야 소렌토가 5천만 원인데 이 차는 이 기능에다가 캠핑 기능까지 넣은 게 6천만 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가방 하나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방을 30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사서 30년을 가방을 쓰신다 그러면 그분들 이론도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가방이 흔치 않다라고 그분들이 접근을 했다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주변 공원 나와서 산 밑에서 좋은 공기 맡으면서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새 차로 처음에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쓰면
거의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쓴다 그러면 저는 본전 뽑는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6천만 원. 그만 6천만 원 들어간 거를 한 달에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600만 원을 1년에 600만 원씩을 쓸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러려고 소렌토 5천만 원짜리 살 것이냐, 아니면 스타리아를 사서 1,000만 원을 더 주고 이 기능까지 넣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기, 히타 요거까지만 한다 그러면 밖에 뭐 날씨가 불든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런 거 큰 상관없이 나가서 캠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님, 스타리아 외관이나 내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게 나올까요? 스타렉스를 현대에서 14년을 우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를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우려먹을 거라고 봐요. 또 그렇게 안 할게, 이거하고 이 스타리아하고 또 경쟁자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그냥 이 모델 그대로 나가더라도 이 차는 어쨌거나 팔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업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스타리아 관련된 것들은 부지런히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10년 이상을 쓸 거니까 10년치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한다고 해서 이 차에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 다음 모델을 구하신다 그러면 10년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예측해도 10년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 차는 경쟁자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SUV 같은 경우 5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이 차는 10년 정도 후에 돼야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새 버전이 나올 거예요. 사장님, 타업체는 왜 SUV 캠핑카를 안 만들까요? SUV 캠핑카를 최초로 만든 게 저예요. 자, 이렇게 차가 크면 설치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SUV는 차가 작다 보니까 침상 구조하고 그리고 전기 히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큰 돈이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SUV의 침상 한 2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자, 스타렉스는 한 번 개발해 놓으면 14년 써먹었죠. 그리고 스타리아도 한 번 개발해 놓으면 10년을 넘게 쓰죠. 근데 SUV는 주기가 5년밖에 안 돼요. 5년마다 신차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더 싸지고. 그러니까 SUV 쪽에 개발을 안 하죠. 저는 SUV 캠핑카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었던 차량이 SUV라고 그러면 SUV로 시작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개발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초로 개발한 모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BMW X5 같은 것도 그렇고, 뭐 GV80도 제가 만들어 드렸고, 뭐 토레스 같은 경우 필요하시면은 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언제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한테 찾아와야지 그때서야 만들어 드리는 거지. 소렌토를 하나, 저희 거 구조물이 외제차가 비싼 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받기가 되게 애매해요. 완성도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곡선에 맞춰서 저 작업하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작은데 안에 들어가는 곡선이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보다 SUV가 훨씬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상 가격은 더 저렴한데 재료비는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는 곡선들 가공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마이캠프 따라 하려고 했다가 들어가는 정성이나 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쿠나 이거 잘못했다, 이거 가격 책정을 잘못했다, 지금 후회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3일 걸리는데 딴 데에서 그걸 하루에 한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닥이 쑥쑥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손님들이 쭉 훑어서 결국은 오마이캠프로 많이 온 다음에 보시고 완성도에서 차이 많이 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한 차 하나 오면 그거 새로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희도 처음 들어오는 차 오면은 그 곡선 라인을 다 잡고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해봤던 차들은 3일이면 하지만 새로운 차 하면 5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이한 차들이 왔다, 그럼 그거는 제품 개발이자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이엔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제품 개발을 하고 끝이죠. 그 다음부터는 더 써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게 더 낫죠. 저는 근데 시에나도 제가 했죠. 시에나 차량도 캠핑카로 만들었는데 시에나 차량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타 업체에서 그거를 하려다가 결국은 못해서 저희 쪽으로 오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나를 한 대, 두 대를 했었는데 시에나를 두 대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딴 데 가서 거기서 못한다, 안 해준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가격을 뭐 차가 특별하다고 해서 두 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근데 스타리아를 중고로 기다렸다 사면 되지 않을까요? 스타리아 중고 그냥 새 차 하세요. 왜냐면 스타렉스도 3년 전에 이게 단산되기 전에 스타렉스도 신청하면 최소한 3개월 걸렸어요. 지금 같은 상태가 아닐 때에도 스타렉스는 원래부터 인기 차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타렉스 중고차를 보면은 중고차 가격을 보면은 1년에 200만 원씩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2개월로 하면은 내 차의 감가가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차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차 사지 뭐 중고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새 차 사서 스타렉스도 그랬는데 스타리아도 지금 중고가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생산이 안 돼서 스타리아도 지금 길거리에서 많이 보지를 못하는데 그게 중고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죠. 그냥 갑자기 현대가 갑자기 생산량을 10배로 늘려서 그 차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굴러다니는 차가 2년 후에 중고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신청해도 1년이 걸리는데 3년 후에 중고가 나오느냐,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스타렉스도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가격이 1년에 가격 떨어지는 게 기껏해봐 한 30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스타렉스가 200이었으니까 좀 쳐줘서 뭐 300 정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중고 가격이나 새차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새 차 타서 내 거 내고 세금 내 거 내고 그냥 속 편하게 오래 타시는 게 제가 계속 이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 차는 SUV하고는 달라요. SUV 계열하고는 많이 다르게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실컷 타다가 그냥 중고로 파는 게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컷 타고선 3년 후에 제값 받고 파는 게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사장님, 이 스타리아 라운지를 사서 캠핑카를 안 하시고 순정 차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 이 스타리아 라운지를 사서 캠핑카를 안 하시고 순정 차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스타리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영상 찍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스타리아 라운지, 스타리아 모델 나왔을 때 뭐 투어, 카고, 뭐 라운지 모델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 딱 그거 사양들을 보고 딱 영상을 보여드린 게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라는 걸 느낀 게, 특히 이 스타리아 차종은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겁니다. 뭐 대략 꾸미고 다닐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꾸밀 사람들로 딱 나눠지겠다라는 걸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면 그냥 대강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잠깐 가끔 가다 가실 분들은 스타리아 투어 하시면 돼요. 스타리아 투어가 앞으로 의자가 더 넘어집니다. 거기서 그냥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다니세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거나 1년에 뭐 몇 번 안 나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생활을 그 차로 쓰시면 됩니다. 차량 가격이 한 3,500밖에 안 나니까 그거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 한겨울 나가갖고 뭐 고생하면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까지 캠핑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파워뱅크 조그만 거 해서 간단하게 차에서 그냥 잘 수 있다, 요 정도로 쓰시고, 내가 차에서 제대로 꾸며놓고 나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겨울에도 편안하게 앉으면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할 거다, 1년에 최소한 100일 이상은 쓸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대로 돈 들여서 스타리아 이 모델로 하시는 게 맞으세요. 스타리아 라운지가 제일 적절한 모델입니다.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하실 거다, 그럼 스타리아 카고 5 카고를 이용해서 2인승으로 단열 방안까지 다 해갖고 그렇게 캠핑카를 꾸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돈 들이지 마시고 그냥 스타리아 투어로 하시고, 제대로 꾸밀 거는 2인승으로 5 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스타리아 라운지로 4인승으로 하시든가, 딱 5 카고 2인승으로 할 경우는 5 카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나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 쓸 거야.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러시다 그러면 스타리아 라운지가 9인승이 제일 좋아요. 딱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는 그냥 딱 분리가 돼 있어요. 그 이름도 졌잖아요.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라운지라고. 그리고 투어라고. 그리고 카고라고. 딱 이름에서 그거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도 뭐 나름대로 SUV처럼 라운지 모델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부는 좀 돈을 들여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있는 대로 타시다가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를 하시든가 지저분해지면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든가 그런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그 새 차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새 차를 사서 그 추운 데서 덜덜 떨고 막 시설 부족하게 설치를 해서 덜덜 떠시고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은 차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잠을 잘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차에서 내가 자주 잠을 자겠다 그러면 고성스럽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침상 구조 만드시고 그리고 전기 시설 갖추시고 무시동 히터 다시고 그렇게 해서 추우면 그냥 버튼 하나 켜서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앉아 계셔야지 고생스럽지가 않지. 그거 아깝다고 그 새 차를 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 안에서 고생할 건데 그 차를 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이 차 있는 대로 그냥 타시면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춥다고 안에서 난로 피다가 그러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돼 안전 관련된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차에다가 드리는 투자는 차에다가 돈을 들이는 거는 아끼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손님처럼 어차피 돈 들어갈 거 그냥 나는 제 돈 내고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제 돈 내고 꾸며서 10년 동안 아주 그냥 본전을 뽑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꾸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자주 캠핑 나가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 얘기하는 게 다 필요 없다. 매일 반복하잖아요. 매일 밥이야 매일 먹지만 여기 나와서 뭐 하고 뭐 빼고 끼고 이거를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텐트 치다가 결국은 캠핑카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맨날 속으로 들어가서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 이런 테이블들도 만들어 드린 거고 다 수납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쭉 빼면 나오는데 이거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만큼 몸이 이만큼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한 기능이니까 이 기능을 제가 고집하고 만들어 드리는 거고 큰 것도 넣을 수 있으라고 많이 넣으시라고 240kg를 넣어 드리는 거고 80kg짜리 남자가 뛰어도 견딜 수 있는 거를 일부러 240kg를 넣어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무게의 3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를 하니까. 저희 샘플차 보여드릴 때 여기 올라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손님들 무서워서 안 올라가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타업체 가셔도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흔들거리나 앉아보셔요. 그리고선 비교를 하셔야지. 이게 240kg와 110kg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110kg는 40kg가 뛰었을 때 견디는 거고 240kg는 80kg가 뛰었을 때 견디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인출식은 커야 돼요. 여기에 가득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차가 방지턱에서 쾅 하고 넘어더라도 전체가 뭐 들썩 놨더라도 이 레일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비교를 하셔야죠. 그리고 배터리 저희가 직접 조립하잖아요. 고장 나면 다 저희가 고쳐요. 주요 부품들 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들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돼요. 문제 없어요. 벌써 저희가 갖고 있는 배터리 확보된 기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걱정 안 하시고 타도 돼요. 요게 보면 그냥도 쓰시는데 혹시라도 요 밑에다가 저희가 쇠다리로 높이 조절되는 쇠다리를 달아 드려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달게 되면 얘가 더 튼튼하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높이 조절을 다리를 나무로 해드렸어요. 나무로 해서 높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3cm 간격으로 높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바닥이 젖어 있거나 그러면 나무가 물하고 닿으니까 나중에 부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쇠다리로 지금 쇠다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높이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몇 cm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세세한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품들이 나무를 써야 될 때와 쇠를 쓸 때가 있는 거지. 나무로 만든 다리에 단점이 있어서 제가 쇠다리로 바꾼 겁니다. 철제로 바꾼 거예요. 높이 조절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높이대로 마음껏 조절할 수 있게 나무 다리를 쓴 거예요. 요새는 나무 다리를 쓰지 않습니다. 주차할 때 경사가 좀 있거나, 왜 이게 이제 아세요. 그 높이 조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조금 경사 있거나 그러면 안 펴져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스타리아에서는 가장 비싼 차량이죠.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스타리아 라운지 4,500만 원. 근데 고급차를 타봤던 분들은 뭐 4,5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크기에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타렉스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차를 좀 고급차를 타봤던 분들은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기능에 비해서 캠핑카를 꾸몄을 때 다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손님도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자주 쓸 수 있게,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저희한테 구입을 안 하셨는데 공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전기가 풍부하니까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 충분한 수납 공간들이 있고, TV 같은 것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차량을 여러분들이 스타리아 라운지를 보면서 이 차는 어떤 기능이 있겠다. 자, 스타리아 라운지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스타리아 라운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다라는 걸, 저도 스타리아 라운지 이 모델을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선 이 차를 샀을 거라고 봅니다. 자, 캠핑카를 다 꾸며서 한 6천만 원 정도 되면 이 기능, 그러니까 전기하고 히터까지 한겨울에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차에다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손님도 아마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으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이 차에 접근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 차를 사시는 분들 제대로 꾸며서 10년 이상 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써보고 좋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 차 좋아요, 이 차 좋아요,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써보고 있고, 그리고 개선할 거, 그리고 이 자동차가 없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튜닝이라는 개념의, 자동차 튜닝의 개념이니까, 이 차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제가 넣어 드리는 거니까, 그게 캠핑카 튜닝이죠. 자동차 튜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훨씬 더 풍요롭다는 거, 훨씬 더 풍요롭고 편한 캠핑이 가능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자, 스타리아 라운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9인승 차량으로 해서 4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차를 제가 테스트하러 나오면서 이런 차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보시고 제 채널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자동차에 대한 다른 곳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캠핑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다채로운 정보, 여러분들을 준 전문가 수준으로 캠핑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